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약 4년 동안 아시아를 불바다로 만들었었던 태평양 전쟁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었던 한반도는 마침내 일본 일제의 35년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광복 11일 후인 1945년 8월 26일엔 소련군이 한반도의 북쪽에 들어섰으며, 그 후인 1945년 9월 9일에는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한반도를 통치하는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 유엔의 주재 하에 한반도를 에서 선거를 하려고 했었으나, 그 당시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련이 반대하여 그 당시 남쪽을 점령하고 있었던 미 군정 아래에서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의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소련은 대한민국의 남쪽이 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양측은 임무를 완성한 이후 북한군과 국군으로부터 수많은 무기를 버리고 난 후에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기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국군은 M1 게러드 반자동 소총은 물론이며 M1, M2 카빈 소총, M1918A2 브라우닝 자동 소총, M1919A4, M1919A6, M1917A1 브라우닝 자동 소총, M3 기관단총, M1911A1 권총, M9 바주카 등의 무기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M1 57mm 대전차포와 같은 대전차포와 M3 105mm 곡사포와 같은 곡사포, 그리고 M3 하프 트랙과 같은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그리고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와 같은 전투용 장갑차와 성금으로 캐나다에서 구입한 T6 텍산 훈련기와 상금으로 만든 백두산 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더 체계적인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일단 북한군은 모신나간 소총과 PPSH-41, PPS-43 기관단총, PSKS 반자동 소총, DP-28 기관총, 메신건총, 두시카 기관총, GS-43 기관총, SVT 반자동 소총, TT 토카레프 권총, PTRS-41, PTRS-42와 같은 총 받았으며, 그리고 국군에게는 없었던 S-76과 같은 장갑차는 물론이며, 전투용 장갑차보다 더 강한 소련제 T-34-8로는 물론이며, 심지어는 BA-64와 같은 장갑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GIS-3 76mm 포는 물론이며, M30 105mm 곡사포와 같은 무기와, 그리고 대한민국 훈련기를 보유했었다면 북한군은 IL-10과 그리고 야크9과 같은 전투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현대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얇은 그것은 바로 남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은 그 당시 소련의 독재자였던 이오시프 주가슈빌리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스탈린은 이 북한의 남침을 반대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압도적인 국력을 체감했었기 때문에 미군의 참전을 꺼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탈린의 결정에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선언했었던 애치슨 라인에 대한민국이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더 빠져나가면서 남침의 가능성이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일성은 그 당시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의 주장이 됐었던 마오쩌둥을 만나 전쟁 지원 물자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탈린도 동의하면서 이 세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전차를 앞세우고 폭격을 감행하여 남침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8도선을 전면적으로 남침하였습니다. 그 당시 국군은 거의 대부분이 휴가 외박 중이어서 호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일날 전쟁 소식을 접한 이승만 대통령 곧바로 유엔의 결의안을 의뢰했고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도 휴가 중의 와중에도 한국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유엔의 안보리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 대표가 불참하여 유엔군의 참여가 불가능했었고 그 당시 중화민국이 아니라 대만이 그 당시 유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유엔군 파병에 대한 결정은 빠르게 완료되었었고 그리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는 초기 일본에서 그 당시 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던 더글라스 메가더장을 임명, 총 16개국에서 병력 지원, 또 그 나머지 국가들에게서는 의료 및 보급품 지원 등의 협력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유일한 유엔군 대규모 참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이남까지 진군했다는 북한군이 서울 이남까지 진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서울이 함락되기 단 하루 전이었던 6월 27일 특행 열차를 타 대전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날 부산에 도착했답니다. 그러고 6월 28일 북한군의 전차들이 이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국군은 그 당시에 한강대교를 폭파하며 북한군의 지원을 저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곤 김홍희 장군이 흩어져 있던 부대를 모아 한강 방어선을 지는 결과 북한군의 공격을 약 6일 정도 지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한편 부산항에는 미군 24사단의 스미스 튀김대가 도착하였으며 강원도 오산 중밀항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교전 결과는 북한군의 T-34 전차들의 공격과 그리고 SU-76 자주포로 인하여 미군은 30명이 남는 부상자를 입은 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군 제24사단이 한국에 상륙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박박 끌고 모아 만든 M24 첼피 경전차 7대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가전을 치르면서 북한군을 저지하고 심지어는 전차들까지 공격했으나 그 당시 북한군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입었으며 심지어는 사단장이 M9 바주카포를 들고 싸워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전투 결과로 인하여 24사단장의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워커 딘 소장이 체포되는 결과였습니다. 결국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된 결과로 인하여 그들은 병력이 부족해지자 만 18세까지 학도병들을 모집하여 싸워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북한군은 7월, 8월 그리고 9월 공세를 막강하게 하면서 그들은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유엔군의 병력이 더 반격할 시간을 벌어주는데 더 유리한 이점을 만들어주는데 성공하였었으며 그리고 이 공격을 인하여 김일성은 빨리
남쪽을 점령하라고 닥달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닥달은 연합군의 제공권으로 인하여 북한군의 공격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당시 유엔군의 총사령관이었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상륙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조수관만의 차이로 인하여 실제 그 당시 미군 장교들은 반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인천에 상륙할 수 있는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의 끈질기 의견으로 인하여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앞바다. 유엔군들의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모함들이 인천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들을 발진시켜 곧바로 함포 사격과 함재 공격을 가했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그걸 보면서 전투 지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 도구 비치와 레드 비치, 블루 비치의 수십만의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그리고 유엔군들이 상륙함으로써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그 후에 유엔군은 빠르게 인천으로 진격, 인천시가지에서 북한군과 수십 번의 교차로 사격을 가한 결과 결국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지 약 13일 만에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근처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리고 한강에 도하는 데 성공했던 결과 1950년 9월 28일 마침내 서울에는 북한군의 인공기가 아닌 태극기가 다시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 상륙의 성공이 개시되면서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수십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국군은 38선을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부산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빠르게 북한으로 진격하여 북진 통일이 이루는 데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메가더 장군도 북진 통일에 관하였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핵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공군과 소련군의 개입에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후에도 결국 북진이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진격한 결과 On 10월 October 달에는 20th, 결국 ROK 북한의 soldiers and American 수도였던 GIs seized the North Korean capital of Pyongyang. 정확히 되었으며 After 그리고 5 그들은 years, the 계속 communist hold on that 북진을 city had been broken by the 결국 압록강 위까지 진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수십만 군의 중공군이 밀려 반경에 충격받아 결국 후퇴에 거듭하여 결국 1951년 1월 4일 후퇴를 결정하여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일사후퇴였습니다. 그러나 유엔군과 국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월 14일 마침내 서울을 2달 만에 되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이 계속 북진을 강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이해하자 결국 4월 4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메가더를 해임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그 다음 총사령관으로는 그 당시 8군 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리즈웨이 장군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과 피로도로 인하여 국군의 피로가 공산군은 결국 1951년 3월부터 본격적인 휴전회담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회담은 휴전선 문제와 포로 문제로 계속되었으며 그 와중에도 계속되어 공격을 하는 고지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철의 삼각지대에서는 폭차필 전투나 피해 능선 고지 전투 그리고 백마고지와 같은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인
1953년 7월 27일 결국 양측 간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후 오전 10시 마침내 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약 3년간의 국군과 유엔군에 많은 피해를 입었던 한국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76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휴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신 유엔군과 국군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